자, 이번엔 사회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전직 경찰청장 뭐 관련된 얘기인데요. 보시죠. 경향신문입니다. 총성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그리고 강 청와대가 시켰다. 이렇게 경향신문은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. 친박 맞춤 보고서 등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점이었다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.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그런데요. 같이 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청장 등 3명은 기각이 됐습니다.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. 조대진 변호사. 네. 자, 이거는 2명의 전직 경찰청장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. 1명은 발부가 됐고 1명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자,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. 최초에 이제 그 정보경찰로서 박근혜 정부에 관련된 그 공직선거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뭐 가이드를 해줬다든지 예.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거였는데요. 최초에는 실무 담당관 정도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예. 그 실무 담당관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지시 체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상급자인 4명, 그러니까 그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정보국장과 예. 이철성 그 당시 그 경찰청 차장 예. 그리고 총장이었던 강신명 청장을 이번에 청구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 강신명 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그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청와대가 예. 시켰다라는 거 일을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. 무엇보다도 경찰의 총수의 지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 예. 그 구속의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요. 2 전직 경찰청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경찰청장으로 영장 수사받게 되셨는데 좀 신경 어떠십니까?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? 경찰과 저희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. 청와대 지시 직접 받으셨나요? 사찰을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?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. 어떤 부분 직접 최후 변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? 어떤 부분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? 직접 최후 변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? 검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떠신지. 예,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.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하신 거 맞나요?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신 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? 예, 영상 뒷부분에 보시면 기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.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냐.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이슈의 지점이 여기 또 있습니다. 다음 기사 보시죠. 자, 2명의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에요, 지금. 보시죠.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,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,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,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모습이요. 중앙일보는 그 내용을 포착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. 내용 보시면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, 법원은 1명만 발부, 1명은 기각. 지금 방금 본 내용입니다. 그런데요, 경찰은요,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. 법조계, 검경, 상처 주기 수사 아니냐,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서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좀 했죠. 그리고 경찰은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. 자, 유영걸 전 대표님. 네. 갈등 이렇게 가는 겁니까?
아니면 좀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? 뭐 전혀 과도하지 않고요. 예. 당연히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어떻게 예. 보면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상대편 지금 수장들, 상대편 장수들을 예. 바로 겨누지는 않고 전직 장수들을 전직 좀 겨누고 장수. 있어요. 전직 장수들을.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맨 먼저 한 얘기가 정보 경찰 문제를 얘기했거든요. 아. 예. 지금 경찰 전 강신명 청장이 구속된 것도 전 청장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. 그 총선 판세 보고하고 친박 어떻게 하면 예, 유리하다 뭐 이런 정보 보고를 했다는 게 예, 예.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된 거거든요. 예. 지금 또 서울경찰청 진흥수사대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예. 지금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. 예, 예. 그 수사는 뭐냐면은 과거 부산에서 어느 검사가 예. 민원인이 제기한 그 예. 공소 그 민원 예. 그거를 서류를 잊어버리고서 예. 다른 거를 복사해서 채워 넣었대요. 그거는 이제 공문서 위주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냥 사표만 받고 끝냈답니다. 아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표 낸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계의 고위 인사라 예. 검찰청 고위층하고 뭐가 좀 선이 닿아서 봐준 거 아니냐. 아. 그건 공문서 위주라 큰 범죄인데 그건 또 의혹이군요. 3년 전 일입니다. 예. 3년 전 일인데 지금 또 뒤늦게 또 어. 전직 장수 나와라 해서 또 화를 받아라 하고서 하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또 그러니까 하는 게 어제 서울경찰청하고 수서경찰서를 또 뒤졌어요. 예, 예. 성매매라든지 이런 예, 예. 자료를 입수한다고. 그러니까 검찰,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예.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 예. 그런 뭐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이게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칼을 든 어떤 이 공조직들이에요. 그런데 그 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? 서로를 향해 가고 있다. 아, 이 상황을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? 이럴 때 정치권이나 어떤 청와대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언론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관련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죠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로또 아파트 찔러나 보자. 한 채 모집에 4만 7천 명이 우르르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마포에 서울 마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분양이 몇 년 전에 끝났어요. 그런데 분양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요, 한 채가 약간 부적격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취소가 됐겠죠. 그래서 그 한 채를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분양을 하는데요. 그 당시의 분양가와 지금의 주변 시세 아파트 사이에는요, 5억이라는 차이가 있답니다.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을 받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로또 아파트다. 이겁니다. 당첨된 5억 차이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답니다. 이거는 청약통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성인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채 모집에 4만 7천 명이 우르르 돼서 누군가 한 명, 지금 알려지는 건 한 40대로 알려지는데요. 한 명이 받았습니다, 분양을. 이 얘기입니다, 지금. 자, 이거를 참 여러 가지 현상인데요. 요거 김수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, 이 내용? 네, 저는 이것이 일단 눈에 띄는 이유는 예. 이제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예. 2017년에 발표됐었던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분양된 단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LTV, DTI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나서 예. 있었던 일인데 또 이제 글쎄 이 현재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예. 아파트나 이쪽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받으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5억 시세 차익 그냥 바로 가진 셈이 되니까 뭐 좋겠죠.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지?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? 이거 정부의 어떤 분양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? 그리고 상대적으로 왠지 많은 분들이 안 받은 사람은 뭐 손해본 것 같은. 막상 사실은 실제다 아니면 손해본 건 없어요. 그런데 기분상 이건 뭘까?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. 알겠습니다.